자, 질문이 좀 들어왔는데, 요거를 글로 쓰다가 글이 너무 길어져. 그래가지고, 차라리 영상을 촬영하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3월 15일 오후 12시 32분 밴드의 김용훈 학생 질문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액을 조직 속에 주입할 때 반드시 등장액.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를 들어 팔이 이렇게 있다. 검색을 할까? 팔이 이렇게 있다. 그 링거를 맞을 거야. 이게 팔꿈치 여기가 엘보 조인트인데 링거를 맞을 거야. 그럼 여기다 이렇게 주사바늘 놓잖아, 그지? 주사바늘 놓는데 이때 우리가 보통 등장액, 구체적으로 0.9%의 NaCl가 같은 그 농도가 되겠죠. 나머진 용매, 물이란 얘기죠, 사실. 그죠? 등장액 상태여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농도를 변화시키게 되면 삼투압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물질의 이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농도차가 높은 경우 용질이 더 빨리 운반되어 흡수가 빠르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물질의 이동에 있어서 이 삼투압만 오직 삼투압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의 이동에 있어서 혈압도 영향을 미쳐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하량, 왜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밀어내고 마이너스끼리는 서로 당기고, 미안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는 당기고 마이너스끼리는 또 밀어내는 요거 있잖아요. 요것도 영향을 미칩니다. 중력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죠. 그죠? 여러 가지 힘이 모여서 이 물질의 이동을 이룬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확산도 있네요. 그죠? 기본적으로 확산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는 이 중에서 우리가 특정적인 하나, 지금 삼투압만 갖고 얘기하기에는 좀 오해를 만들 수 있는 소지도 있지만, 이해를 할 때는 오히려 좀 단순화시켜서 이해를 하고 그걸 다시 이제 전체에 좀 적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 그 방법으로 한번 오늘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합시다. 일단 우리 삼투압만 얘기한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자, 그래서 여기다가 넣는 게 등장액이 아니라 뭐다? 고장액을 넣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를 한번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확대한다 생각을 해보고, 세포막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선택적 투과성 막이죠. 세포막이 있다고 생각해보고, 뭐 이쪽이 혈액이 될 거고 이쪽이 세포 바깥액이 될 겁니다. 혈액이라 할까요? 요게 있겠죠. 그럼 여기를 이동할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는 구멍들이 있어, 채널들이 있기 때문에 이온들도 이동할 수 있어요. 그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용매가 물은 그냥 이동할 수 있다 라는 걸 한번 가정을 세워보죠. 그랬을 때 여기 농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 농도가 낮기 때문에 확산만 보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물질이 이동이 용이합니다. 하지만 모든 물질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그런 것은 또한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 채널 때문에 그래요. 채널이 항상 열려있는 누출 통로도 있지만은 우리가 또 조건에 따라서 맞아야 되는 관문 통로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누출 통로가 이온에 따라 개수가 많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언제나 농도가 높다 해서 농도가 비슷할 때랑 농도가 비슷해. 그러니까 비슷하다기보다는 여기가 살짝은 높아, 여기가 살짝은 낮고, 근데 지금 우리가 고장액을 먹어서 겁나 높아졌어. 여기는 겁나 낮은 거랑 다름없죠. 상대적이니까. 그러니까는 이때보다는 아마 이때 더 많이 이동할 것이다 라고 마냥 이야기할 수는 없을 거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우리 아내랑 무슨 얘기했냐면 50m 달리기를 몇 초에 뛰냐를 얘기했어요. 50m 달리기. 그랬을 때 우리 아내가 자기 9초 만에 뛸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9초 만에. 근데 우리 딸이 그래요. 그러면 콜라 마시면 더 빨리 뛸 수 있지 않을까? 사실입니다. 콜라를 먹으면 조금 더 운동 능력이 좋아집니다. 실제로도. 모든 종목 항상 또 이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의 능력치는 이미 9초가 최대예요. 콜라를 먹었다 하여 최대보다 높아질 수는 없는 거예요. 능력이 이미 최대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힘들고 아니면 뭐 굶고 뭐 에너지가 부족하고 이 상황에서 콜라를 먹었다면, 예를 들어서 뭐 평소에는 10초인데 콜라를 먹었더니 9초가 됐다 이러면 인정. 그럴 수 있어. 근데 이미 우리 안엔 최대가 9초야. 근데 이미 최대로 달렸는데 거기다 콜라를 먹은들
더 잘 뛸 수 있을까? 안 될 거란 얘기죠. 사실은. 최대에 도달을 해 있으면 이미 안 될 거다. 그래서 농도 차가 얼마 안 나는 상황에서도 이미 최대로 이동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세포막에선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도가 더 높아졌다 하여 무조건 더 잘 흡수가 될 거다라고 마냥 단정할 수는 없어요. 교수님 왜 이렇게 상황이 말들이 좀 명확하고 똑부러지게 얘기해줘야 돼. 그럴 수도 있다. 이럴 때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학생들이 힘들잖아요. 그죠? 결론. 그래서 우린 이렇게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사실. 우린 이렇게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아시다시피 우리 또 그 몇몇 학생들이 잘 설명해 줬어요. 고장액과 여기는 그냥 우리가 중간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간이다. 그러니까는 등장액이죠. 어떻게 보면 중간보다 등장액을 할까요? 이렇게 해놨을 때 용질은 이쪽으로 이동하려고 하고 용매는 이쪽으로 이동하려고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게 완벽한 선택적 투과성 막 용질은 전혀 이동할 수 없는 막이라면 이건 안 될 테니까 이쪽으로 용매만 이동을 하겠죠. 그리고 또 저장액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적으로 여기가 고잖아. 상대적으로. 그죠? 등장액이지만 상대적 고니까 용질은 이쪽으로 이동하려고 할 거고 용매는 이쪽으로 이동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얘가 좀 빵빵해지게 될 겁니다. 빵빵해지게 될 거예요. 결국은 심하면 터진다. 터질 수 있다. 뭐가? 세포가. 이걸 우리가 뭐라고요? 용혈현상이라고 합니다. 용혈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요 정도까지만 알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리치료사니까. 물리치료사에게 그럼 이게 어떻게 적용되냐? 우리 환자들을 우리가 운동도 시키게 되고요. 그죠? 치료를 많이 시키게 되죠. 또 물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물에 들어가는 건 우리가 나중에 수치료라는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물론 과목명은 인자치료인데 인자치료 내에서 수치료를 배우게 됩니다. 그때 좀 더 우리가 고민을 해보도록 하고요.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또 식사도 있군요. 물리치료는 아니지만 식사하고 오실 때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들 물에 입수죠. 입수 이거는 이런 경우들 마시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우리 몸에 혹은 우리 몸 바깥에 그러니까 뭐 장 속이라든가 방광은 아닙니다. 장 속이라든가 뭐 이런데 농도차를 만들 수 있죠. 농도차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라는 건데 결론만 좀 짧게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물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몸에 수분이 부족합니다. 대부분은. 그래서 물을 적극적으로 마시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병원에 가보시면 물리치료실들은 대부분이 뭐가 있냐? 아주 근거리에 정수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취업을 했는데 물리치료 근거리 정수기가 없다면 배치하시기를 저는 적극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지만 화장실도 가까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환자들이 우리 물리치료사 입장에서는 운동도 시켜야 되고 물에 입수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물리치료는 아니지만 환자는 누구나 식사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환자들은 좀 물이 부족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건 사실은 꼭 환자가 아니어도 그렇잖아. 근데 왜 환자에게 문제가 되느냐? 환자들은 물을 잘 마시지 않아요. 왜 환자들이 물을 잘 안 마실까? 왜? 화장실 때문에. 우리는 자다가도 화장실 가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환자들은, 모든 환자는 아니지만 특히나 신경계 노인 환자들은 화장실 가는 거 대단히 힘든 일이고요. 그리고 두려운 일입니다. 왜? 화장실에서 넘어졌을 때 케어해 줄 사람이 부재하죠. 없죠. 그래서 화장실 가기 싫어서 물을 안 드세요. 우리한테는 무슨 말이야 화장실 가는 게 당연한 일이고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환자들 입장에서 화장실 가는 거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지 않아요. 이거를 해결해 줘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좀 책임질 수 있는 자리, 고위급까지 올라간다면 생각보다도 이 물을 먹는 것과 수면에 대해서는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물과 수면을 해결해 주면 환자의 상태가 훨씬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병원에 있을 때 이 수면 클리닉 이걸 좀 운영하면 좋겠다. 왜냐면 물리치료사들이 환자들의 숙면을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수중 물리치료사였죠. 물속에서 수중 이완 기법 같은 거를 밤 9시에 제공해 주는 거예요. 밤 9시에. 그럼 환자는 밤 9시에
수중 운동 기법, 수중에서 하는 이완 기법을 치료받고 샤워하고 올라가서 숙면을 취할 수 있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아무래도 그 비용은 또 상당하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에 가난한 사람도 많지만 부자도 많은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대상이 부자겠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만약에 나중에 진짜 국가가 생각이 많아져서 이거를 전 국민에게 서비스해주겠다 건강보험에 포함시키면 대박인 거죠. 그죠? 아니 교수님 그러면 밤늦게까지 근무해야 되잖아요. 이 병원에서 실제로 야근하실 분 하면 이 유부남들이 손을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집이 싫어서가 아니라 돈이 필요해서죠. 그래서 충분한 보상만 해준다면 밤에 일하는 거 어렵지 않고요. 그 치료실들이 보통은 9시에서 18시까지 근무하지만 병원에 따라서 13시부터 뭐 21시까지 이런 식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게 표준이지만 근무가 자영업자들 어찌 이렇게 일합니까? 이렇게 일하는 사람도 많지. 그죠? 우리도 충분히 이거는 보상만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단지 삼투압에 대해서 이해하고 용질과 용매 이동을 이해하고 고장액과 저장액과 등장액이 뭐고 그리고 그게 이제 용혈 현상이 뭐고 뭐 이런 걸 이해하는 것에 끝나지만 결국은 이 이해한 것들이 발전하고 발전해서는 이 환자와 물에 대한 관계를 이해해야 되고 결국 이런 것들이 더 나아가서 이 병원 운영과 관련된 생각까지도 우리가 그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해 주고 있는 과목이다. 정말 기초 중인 기초죠.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